자, 그러면 경희대학교 우리 인문 2차 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1차 시에서는 원래 어디까지 읽는지에 관련해서 독해를 미리 표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미리 제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읽었는지에 관련해서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가장 먼저 28번과 29번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수록되어 있는 문제 유형에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과 빈칸원성이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과 빈칸원성 모두 두 번째 문단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점, 그러니까 시작점을 잡을 때는 우리가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된다는 지점을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빈칸 원성에 관련해서 우리 2차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다만 제가 이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글을 읽었을 때 내용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저는 결국에 이 지문을 두 번째 문단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아주 수준급 있는 그런 문제였다. 문제가 뭐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수준급 있었던 문제였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독해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과거 약간 서강대학교를 얼핏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각기 다른 종류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여성의 신화인데, 뮤러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에 잘 변하는 속성을 승화시키는 여성의 신화. 여기까지 잘 몰라요. 근데 여성의 신화가 정적인 신화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적어도 일단 A번과 B번에 관한 성질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뮤러블이란 단어는 잘 변하는 속성의 단어이고, 비번에 관련된 스태틱이라는 정적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A번과 B번에 관련해서 누가 맞고 틀린가를 따져볼 때는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글들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A번과 B번에 관련해서 이 글이 지금 둘 중 하나가 틀렸다라는 것만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중심 소재가 현재 여성의 신화에 관련된 요소 정도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슬 받아오면 되겠죠? 여성의 신화가 플라톤의 이데아 영역으로, 자, 여기서 원래 목적어는요, 리얼리티가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목적어의 수식 성분들이 길게 되면은 뒤로 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석을 하실 때는 여성의 신화가 플라톤의 이데아로 반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거나 경험에 기초하여 개념화되는 현실을 이데아 영역으로 투사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 하나. 자, 제가 지금 A번과 B번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했지만 이거 똑같은 의미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현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긋겠습니다. 지금 목적어가 직접적으로 경험되거나 또는 경험에 기초하여 개념화된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영역으로 투사를 한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대상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딱 그 정도까지만 느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신화를 현실적인 어떤 여성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상적인 부분에다가 투영시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깊게 이해는 못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세미콜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겠죠. in place of라는 표현은 뭐뭐라는 것 대신에라는 수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과 가치와 중요성과 지식과
경험론적인 방법 대신에 경험론적인 방법 대신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이거 대신에 누가 여성의 신화는 뭐를 뭘로 대체한다? 초월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불변이고 뭐 변하지 않고 필연적인 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번에는 이때 빨간색은 어디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누가 틀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먼저 10번은 지금 경험론적인 요소가 앞뒤 맥락에서 현실성에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10번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A번이 틀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왜? 분명히 이 글은 여성성에 관한 신화를 초월적인 거. 근데 그 초월적이다라는 부분은 플라톤의 이디아 영역, 또 불변, 필연적, 영원함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변하는 속성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불변함에 가깝습니까? 바로 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 28번의 1번 선택지가 틀렸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번도 올바른 선택이 좀 되는 거죠. 왜? 이러한 여성성에 관한 신화, 이런 신화가 뭐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신화적 개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비커즈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빈칸한성에 관련된 요소가 중요한 것이지 이 부차적 설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어에서 원인이 중요합니까? 결과값이 중요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값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disputable 이런 단어를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은 어디에서 이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 진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여성에 대한 신화적 개념에 관련해서 절대적인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논점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현실적인 부분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해 주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부연 설명적인 요소를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범주를 잡고자 할 때 A와 B라는 부분으로 크게 큰 틀 두 개로 잡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잡하게 잡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지금 글의 소재가 추상적이라서 더 어려운 건 맞아요. 자, 여러분들 또 어려워할까봐 거스를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후 문장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까?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겁니까?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1차 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as라는 부분 자체는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주절이라는 부분은 뭐가 된다?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더라? 항상 결과값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제 as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against도 왜 나오는지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흩어지고 어떤 상황에 달려 있고 실제 여성들의 다양한 존재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해야죠. 왜? 이 글에 대한 내용은 현실성을 뭐 하는 내용이에요? 왜곡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여성에 관한 신화적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존재들 반대하는 신화적인 사고력이 영원한 어떤 여성성 또 유니크하면서도 불변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게이니스트 말고 이 부분 있죠? 자, 밑줄로 제가 한번 표현할게요. 그냥 이 자체. 이런 흩어져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여성성들의 이런 존재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신화적 사고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여성성.
그리고 어떤 고유하면서도 불변하다고 말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자 한다면은 여성에 대한 신화적 개념의 절대성, 고정성, 이것을 강조하는 글이고 여성들의 어떤 현실적 경험은 왜곡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if라는 내용이 나오면 시간과 조건 부사절 접속사는 앞 내용에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에 관해서 제공되어지는 정의가 여성들, 살과 피가 있는 여성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반박된다면, 자, 여러분들, flesh and blood woman이라는 표현은 지금 어떤 여성이에요? 현실에서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런 여성들로부터 반박된다면은 it is the latter who 강조 구문이죠. 자, 강조 구문인데 일단은 우리가 it과 who를 지워본다면 후자가 뭐다? 틀린다. 여기서 말하는 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실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성이 오히려 틀린다. 그래서 우리는 라데이 법비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화적 개념의 고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반대로 현실적 경험은 왜곡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지는 안 되고요. 만약 문제를 풀었을 때 4번을 골랐다면은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어떤 논점을 놓치면서 4번을 골랐던 것이고 왜 4번이 안 되고 2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빈칸 뒤도 한번 봅시다. 이 경험에 관련된 반대될 수 있는 사실들은 있잖아. 이 신화에 대항해서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이때 말하는 경험에 관한 반대될 수 있는 사실들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까? 이 글 자체가 신화의 어떤 고정성, 절대성,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건 왜곡, 외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기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important라는 부분에서도 빈칸을 뚫었다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수준급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보가 많이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A와 B 정도로 두 갈래로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글들에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글을 이해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A와 B 딱 두 갈래로만 잡아보세요. 정보가 많은 글들은요. 오히려 정보가 많은 부분 때문에 정보가 많으니까 복잡하게 글을 막 만들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근거 기반응에 관한 11개 단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패러프레이징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익숙하다가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8번과 9번에 관련해서 지금 전개 방식이 물론 비교대조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AB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AB에 관련해서 오랜만에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8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왜 빈칸에 관련해서 4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인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화면을 넘기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해설 강의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과 3번과 5번은 아예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지성적인 것과 또 5번의 호전적인 것과 또 3번의 동료 인간에 관련된 선택지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범주에서 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을 만약 내가 골랐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반대로 4번을 고르고 틀리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아주 잘 골랐던 겁니다. 다만 만약 4번을 골랐더라면은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2번 선택지에서 지금 신화적 여성성에 맞지 않는 현실 속 여성들을
여성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신화적 사고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신화적 여성성의 기준에 안 맞으면 여성들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태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4번에 관한 선택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현실적 경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글은 여성에 관한 현실적 부분을 제가 왜곡 또는 무시 뭐 이런 인정하지 않고 이런 글들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4번을 고르게 되면은 우리가 여성성이 잘못된 존재야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건 영원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들으면 다양한 존재야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거는 여성에 관한 현실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게 잘못된 존재야라고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듣는다? 관련된 여성은 여성적이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상향에서 벗어나니까 넌 잘못된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2번이지 이렇게까지 푸는 건 의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번과 3번과 5번에 관련해서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2번과 4번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긴 하되 4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넣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부분이니 적어도 2번이 왜 되는지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4번이 안 되는 것까지 안다면은 합격과 불합격에 있어서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2024년 경희대학교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수준이 있었고 가장 퀄리티가 있었던 지문과 문제가 28번과 9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연습하기에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단어와 관련해서 어, 서블리메이트, 그 승화시키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한다면은 이 단어, 이 단어를 이제 승화시키다.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로 승화시키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화학 용어예요. 그래서 기체가 되는 과정 없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의어, 어휘 시험에 이 단어가 출제가 된다면 A를 B로 바꾸다. 이런 약간 단어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꾸다. 란 뉘앙스로. 이 단어가 어떤 우리가 이제 편입은 심리와 철학에 관련된 소재들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 철학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될 때는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 욕구 같은 이런 본능적 충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약간 용납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이제 아들을 예전에 이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제 뭐라 엄청 화를 내지 않고 이제 아이를 이제 타이를 때 그래 너가 화를 내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화를 내는 데 있어서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 10단계라는 부분은 정말 세상이 멸망할 때 낼 수 있는 그런 화야. 근데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어, 그 정도 10단계에 대한 화가 아니야. 근데 너가 화를 내고 있는 거는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면서 이제 화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요소가 뭐 예를 들면은 생각의 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가 너무 나. 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의 의자 이렇게 해서 막 그때 막 불티나게 팔고 뭐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 승화시키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단어적인 부분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프로젝트 인트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지문을 다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어 성분에 있어서 수직 성분이 너무 길고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
이어지는 전치 사고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가 뒤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원리적 문법적인 측면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뭔가 투사하다라는 의미를 우리 수험생들이 아는 수험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사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을 다른 영역이나 차원으로 옮겨 반영하거나 적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리 철학적 맥락에서는 한 영역의 생각, 특성을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다가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로 반영하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면은 반영을 안 합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고 경험에 기초하여 개념화되어지는 어떤 현실을 이데아라는 영역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데아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가 다르네? 이런 사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상에 투영을 시켜? 이건 일단 두 개가 절대로 맞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를 일단 다른 대상. 그래서 세미콜론이 나오니까 사실과 가치와 중요성과 지식과 경험론적인 법칙을 대신하여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가치, 중요성, 지식, 경험론적 법칙은 경험에 관한, 즉 지금은 리얼리티, 사실에 관한 논점이 되는 거죠. 그걸 대신해서 지금은 여성성에 관한 신화가 초월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데아가 되겠죠. 그걸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글은 현실을 약간 이제 대신해서 이상향? 이 정도만 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월적이고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불변인 거죠. 필연적이고. 이 생각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절대적 진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것만을 이해를 해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지문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뭐다? 두 갈래로서 정말 어려울 때는 두 갈래. 여러분 이게 가장 크게 들어맞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홍익대학교를 이제 마주하게 되면은 홍익대학교가 독해적인 측면에서 정말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멘탈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 멘탈 흔들려서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들릴 때 딱 두 갈래만 기억해 봅시다. 딱 두 개의 포인트만 잡아보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문도 마찬가지. 지금 이 지문이 짧아서 이 정도이지만 만약에 정말 장문형에 관련된 논점이었다면 저는 사실 이 독해가 이러면 조금 약간 이제 언짢을 수 있는데 더 길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홍익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우리 서강대학교 여러분 이제 우리 아직은 서강대학교를 보류해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서강대학교가 지금은 2024년도에 관련돼서 막 정말 역대급 난이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2021년인가 20년도까지 보시면 우리 예전에 독해노트 심화 유형 문제 풀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초월이잖아요 난이도가. PCCC 기억날까요? 어쨌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28번과 9번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30번에서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제목과 문장 삽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제가 28번에 표기를 하진 않았지만 정답이 1번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0번에 31번. 글의 제목과 문장 삽입입니다. 문단의 개수는 총 3문단이고요. 우리가 글의 기준점을 잡을 때는 먼저 문장 삽입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을 토대로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글의 제목까지 잡을 수 있다면은 굳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읽을 필요가 없었다. 만약 굳이 읽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90분이라는 시간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남았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31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하지만 벗 동그라미 치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벗 잡아줘. 벗. 하지만 왜 북톡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문학 비평가의 생각,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톡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문학 비평가의 생각을 신경 써야 할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왜 북톡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문학 비평가의 생각을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시사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의 요지 자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 느낄 수 있겠나요? 두 번째, 문학 비평가들에 관련돼서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 관련돼서는 문학 비평가들에 관련돼서 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이 말한 부분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왜 이런 젊은 여성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역으로 시사하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문장 삽입 시사점을 잘 만들어줬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북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중심 소재가 뭐라는 것도 사실 느낄 수 있었냐면은 북톡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북톡. 자, 그랬을 때 여러분 30번의 문제. 자, 우리 이 강의가 공개 강의로서 제가 이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 학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만약 이 문제 틀리면 제가 피드 매번 써주죠. 글의 주제 제목, 대의 유형 파악에 관련돼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 틀렸다? 확인해야 돼. 왜? 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야? 북톡과 북톡 이거잖아. 자, 나머지 2번과 3번과 5번은 없어. 이거 고르면 안 된다고. 왜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중심 소재가 없잖아. 중심 소재가 없단 말이야. 아까 내가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이유 알겠지? 어? 안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주제 제목 이런 부분이 있고 문장 삽입 있으니까 A, B, A, B, A, B랬다. A, B, C, D 보면서 앞뒤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정답에 관한 부분이 바로 파악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번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D번 이쪽 라인을 보게 되면은 자, 앞뒤 볼 때 매개체가 여기서 말하는 매개체는요.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북톡을 느껴야 됩니다. 북톡은 지나치게 감상적이진 않아요. 과도하게 감정을 가진 이런 상당 부분은 아이러니하고 이런 비디오의 일부는 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제 제목을 묻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재미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원래 관심도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은 주류 뭐 하게끔 만들었다. 주류 책 논평가들이 찌찌찌찌라고 생각합니다. 찌찌찌. 그러니까 이제 비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뭐가 나왔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주류 전문가들이 비평하는 게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질 내용에서 보시면은 꽤나 최근까지 그들의 관점은 여기서 말한 그들이라는 건 누굴 받아야 돼? 이때 여러분 전통 있는 이 비평가들 아니에요. 이때 그들이라는 거는 북톡의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의 관점들이 픽션과 비평 모두에서 소외됐어. 근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멘트였던 거예요. 따라서 정답에 들어갈 부분은 2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북톡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먼저 30번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1번 로맨스 장르를 대중한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봤거든. 지나치게 감상적 깠잖아 이거를. 이건 아니지. 2번, 3번, 4번에서는 소재가 일단 없어요. 남아있는 건 일단 몇 번이야? 5번인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북톡이 어 북셀링에
전통적인 방법을 바꾸는 중이다.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왜 이 5번이 정답을 확신을 지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존의 문학계가 여성들의 이런 목소리를 소외를 시켰지만 이제 북톡을 통해서 뭐 한다? 여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학 방식 정도로만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1번은 무조건 틀렸고 이 31번에서 야 그동안 관심 없었는데 우리가 왜 생각해?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의 관점 무시당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소외되어 있었던 논점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라 5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굳이 볼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여러분 남는 시간이 이 주어진 시간 90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나중에 와라. 제발 나중에 와라. 어? 이거 중앙대학교 아니란 말이야. 한양대학교 아니란 말이지. 외대 아니란 말이지. 시립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막, 이게 진짜 맞을까 틀릴까 막 여기 막 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응?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정확하게 기준점 잡고 문제 풀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봐도 늦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32번에서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빈칸은 석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단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세 문단이죠. 세 문단 맞나요? 한번 볼까요? 네 문단인가? 하나, 네 문단이네. 네 문단.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 한 성이 세 번째 문단에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문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을 잡을 때는 적어도 빈칸 한 성이 시작이 된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거 도치된 거 느껴지십니까? 형용사가 문뒤에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 이거 도치잖아. 결국에 이 자리는요, 주어 자리를 채워라. 이거밖에 안 돼요.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위장 내에서. 2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몸이 보존되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아니라, 오케이, 좋았어. 구체적 진술이구만, 이거. 뭐에 대한? 이 빈칸 함수에 관한. 결론은 이 내용에 관련돼서 이 부연 설명을 느낄 수만 있다면 뭐 하는 글입니까? 요약하면 끝나는 글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발견했어요. 에이, 내용이 중요하잖아. 마지막 음식의 잔여물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야? 포리지, 죽이에요, 죽. 얘가 뭘로 만들어졌어? 보리. 뭐 이건 모르겠고. 40개의 각기 다른 식물의 씨앗, 이런 걸로 만들어진 죽이래요. 건강하셨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까지는 자세히는 막 확실히 느끼는 거 없었는데, 자, 이번에 얘는 왜 그럴까? 얘는 동아프리카에서는요, 이거는 또 다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시 2가 되겠죠. 분명히 예시 1, 예시 2에서는 던져주고 있는 단서가 있을 거면 우린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H라는 것이 부족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저는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분명히 800개 각기 다른 식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800개 이상의 식물로 구성되어 있어. 동식물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라는 것도 이제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대조적으로 800개 말하다가 이번에는 대조잖아.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금은 이제 시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75% 정도. 여기서 이제 뭐라 부르니까 뒤에서는 8개 정도로만 섭취를 하고 있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아, 지금 분명히 수치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나와 있구나. 과거에서는 뭐 800개든 40개든 그랬는데 지금은 8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번에는 수치적으로 뭔가 줄어드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선택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몇 번밖에 없겠습니까? 1번에 인간의 음식 다양성에 대해서 빠르게
감수하고 있는 1번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 선택지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헷갈릴 만한 논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을 우리가 또 풀어봐야 되니까 심지어 이런 음식 그룹 안에서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명사를 또 구하면 되는데 뒤에 보시면 선택적 양육, 수십 년 동안 선택적 양육과 그리고 세계 식품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런 농업은 모든 곳에서 뭘 지금 재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grow란 단어가 뭐뭐가 되다, 일형식은 성장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삼형식에선 재배하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같은 다양한 시리얼과 같은 종 이런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같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 같다라는 뉘앙스와 관련된 부분은 몇 번? 3번이죠. 이게 뭐예요? 동종, 균질, 같은 종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33번은 정답이 몇 번?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4번과 3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틀린다면 35번에 3번 문제 선택지를 이제 고를 수 있다. 다만 정답에서는 2번이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틀려도 무방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맞추면 축하드리고, 틀렸다 해도 틀리면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게 타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고, 그러니까 합격생이라고 하더라도 어, 만약에 이제 합격생을 뭐 8명을 뽑았다. 그러면 8명 중에서 4명은 맞고 4명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35번에 관한 논점은 다만 여러분들 틀렸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번과 4번과 5번에서 틀렸어요. 이거는 문제를 그냥 못 풀었다라는 거고요. 3번을 틀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3번을 골 틀렸어. 그러면 잘 틀린 거야. 선생님 똑같이 틀린 거 아니지. 이 낱말을 이해를 했지만 틀린 거랑 아예 글을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3번을 골랐던 수험생들은 당연히 앞으로 연습을 하면서 정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1번과 4번과 5번을 했으면은 오답 다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게 차라리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빈칸 한 성과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빈칸 한 성은 지금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단에 포진되어 있고 또 너무나 깔끔하게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은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칸 한 성에 관련해서 먼저 정답을 도출하고 두 번째로서 밑줄 A번에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잡을지를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좋겠죠. 저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미리 표시를 해드렸지만 since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빈칸 한 선 같은 경우에서 또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에서 막 부연 설명적인 요소가 막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빨리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국경 지방의 삶의 조건으로부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지적 특색이 생겨났대요. 일단은 국경 지방의 조건. 얘를 한번 A라고 바라본다면은 뭐가 지적 특색이 생겼대요. 얘를 한번 B로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또 뭐가 각각의 국경을 따라서 식민지 시절에 따라서 뭐를 설명한대요? 특색을 설명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특색은 이런 while 같은 거 괜찮아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들 기원의 장소에서 생존했던 것으로서 계속 지속된대요. 심지어는 뭐 사회 조직이 계승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빈칸이랑도 거리가 멀잖아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국경 지방에서 국경 지방을 일단 표시해 줄까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인들의 지성은 뭐 때문이다? 또 나오죠. 특색, 특징 때문이다. 그 특색을 뭐라 불러요? 조잡함. 강점인데 얘가 뭐랑 결합되어 있다? 날카로움과 호기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똑같은 색깔인데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도
실용적이면서도 발명가적 사고와 빈칸이에요. 자, 여기 빈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분명히 이건 알고 있어요. Practical Inventive Turn of Mind를 수식할 수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용사가 적절합니다. 단일 빈칸의 성은 우리가 논리와 같은 구조인데 여기서 주절과 분사구문은 매번 강조하는 순접의 4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냥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빈칸이라는 거는 누구를 practical inventive turn of mind 얘를 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접. 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완벽한 건 이런 겁니다. 먼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거는 이 안에 숨겨진 의미를 좀 파악해보면 너무 완벽한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고방식. 이 안에 숨겨진 사고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정도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를 대충 보니까 1번과 2번과 3번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4번은 experient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이 괜찮은데 정답은 5번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이 안에 숨겨진 부분이 뭐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정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quick to find expedient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임기응변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임기응변 능력이라니 뭐예요? 이런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이런 점에서 순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조가 비슷한 게 5번이 아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답을 도출했을 거야.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제가 그렇게 문제를 이제 풀고 오케이 좋아서 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quick to find expedient라는 단어가 같은 뉘앙스로서 문제점 해결책 이런 부분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34번은 몇 번이? 5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진 부분에 A번의 기준 어디에서부터? 신스라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 함대가 신대륙에 항해를 했던 이래로 미국이라는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라 할게요. 또 다른 이름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은 자신들만의 어조를 취했습니다. 끊임없는 확장으로부터.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단 있게 글이 읽냐면 강단 있다라고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읽냐면은 지금 이 어투가 그래요. 어투가.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비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는 신중한 예언가입니다. 신중한 예언가일 것입니다. 자, 뭘 주장해야만 하는 미국인들의 삶에 팽창하는 성격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멈췄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중한 예언자일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멘트가 뭐냐면은 그들의 끊임없는 팽창으로부터 자신들의 어조를 취해왔습니다. 그는 뭐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희는 일반인 대중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가 미국인들의 이런 삶에 팽창하는 어떤 특성이 지금 멈췄어라고 말하는 거 성급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마 C번에 관련해서 문제를 이제 접근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신중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언어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 학생들이 적절치 않다. 제가 이제 원래는 프라그마틱스라고 해서 프라그마틱스가 이제 문맥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선택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해서 요 표현은 3번을 해도 사실 틀려도 지장은 없다. 그래서 2번을 고른 수험생들 같은 축하드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왜 2번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자, 일단은 정답은 10번은 오답이 되겠다. 이때는
중단해왔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건 성급한 거야. 그 운동이 여기서 누굴 받아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팽창하는 부분을 말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의 지배적인 사실이 되어 왔어. 그래서 unless 만일 이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빼면 되잖아. 빼면 되죠. 미국인들의 에너지가 더 넓은 영역을 요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할 것이다? 팽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몇 번과 5번과 2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이해와 문장 삽입에 관한 요소가 나왔습니다. 문장 삽입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generic vary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단어가 이 단어 뭐였더라? 이게 전문 용어 따로 있었는데 이게 아마 장르적 개연성일 거야. 아마 장르적 개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장르적 개연성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어쨌든 장르적 개연성이고 뭐고 간에 지네를 메리라는 단어라는 정도까지만 우리 내용 이해로 찾자고요. 요거는 찾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네를 메리라는 부분을 통일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내용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는 정도? 여기는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는 정도. 딱 그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까지만.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37번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베리라는 부분을 전문가가 주장하기를 not A니까 이거는 굳이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도를 두지 않아도 되겠죠. 뭐라고 한다? 베리라는 거는 뭐다? 지배적인 문화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래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누가 나왔다? 지배적인 문화가 사실이라고 묻는 거래요. 일단은 베리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거는 뭐다? 지배적 문화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훑어보는데, 자, 내용 이해가 있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봤을 때 전 사실 훑어봤을 때도 얘가 보이긴 하더라. 이렇게 같이 보이긴 하더라. 근데 일단은 요 부분이 일단 잡히더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D번은 맞았어요. 맞긴 하는데, 먼저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가 두 가지 유용한 구분을 하였습니다. 뭐를 장르 영화를 이해하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구별할 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용 이해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눈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중요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구분을 하겠다라는 게 차라리 더 중요해요. 그 구분이 어떤 걸로 구분했을까? 그랬더니 뭐와 뭐로 구분해요? 자, 파란 색과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리얼리즘과 그리고 베리라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대요. 우리 원래 베리라는 표현은 개연성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럴듯한 개연성. 자, 그 다음에 이 용어들이 상당히 다른 방법이랍니다. 이게 내용 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용 이해에서도 중요한 거는 뭐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벨이 아니에요. 지네릭 베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리얼리즘은 오늘날 뭐다? 신속하다. 뭘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걸 통해서. 픽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처럼 인식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지에 통해서 이제 친속하대요. 그렇지만 리얼리즘이라는 건 뭐가 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약을 해본다면은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친숙함과 그리고 문제가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전문가가 이 문학사에서 어떤 개념을 부흥시켰어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픽션에서 현실이라는 것이 항상 구성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D번이 나왔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아, 베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다. 그리고 그 베리에 관련돼서도 문화적 개연성과 보편적 개연성
이라는 부분은 나뉘었던 거구나. 정도가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지네렉이라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모든 문제가 절대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이거는 얻어 걸렸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요소가 여기 우리가 아까 리얼리즘이라는 부분을 읽었었을 때 그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5번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누구에 관한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리얼리즘이라고 바라봐야 되지. 지금 우리가 베리에 관련된 설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이제 추론이 아니라 내용 일치해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6번의 5번, 37번의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8번에서 4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 대상과 빈칸 완성과 내용 추론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단의 개수는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 볼 때는 지시 대상과 빈칸 완성에 관련된 요소가 적어도 첫 번째 문단 이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문단부터 내용 추론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점 좀 더 넓게 잡아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까지 봤습니다. 자, 전문가인데 뭐 현미경 전문가래요. 뭐 그러든 말든 눈으로만 빠르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안 읽지 말고 눈으로만 빠르게 보자. 어, 연초에 작은 유기체들을 관찰했던 전문가인 사람이 궁금했대요. 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중요했을까? 다만 여러분들의 내용 추론에서도 뭐를 느꼈을 거냐면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라는 거? 세균맨인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세균맨. 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인 건 알 수 있다. 우리 세균맨인 건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2번 빼고 4번, 3번, 그리고 5번.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분명히 세균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작은 유기체들을 관찰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눈치채야 될 거는 이거 과정이네. 과정이네.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줘야 돼, 빼야 돼. 빼야지.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영어는 무조건 결과예요. 알겠죠? 무조건 결과야. 실험, 연구, 조사의 과정이 나오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실험, 연구, 조사의 대상은 뭐가 된다? 중심 소재가 된다. 알겠죠? 이거 까먹었으면 글의 원리 다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관찰했던 전문가가 궁금해.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굴 받는 거야? 유기체를 받는 거예요. 유기체가 이 백색 물질에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현미경은 보여준 거예요. 연구가 보여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 뭘 보여줬어? 실제로 들어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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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막 움직여. 징그럽다 하면 안 돼. 움직인대. 되게 귀엽게 프레이티하게 움직인대잖아.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의 의심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유기체가 질병을 유발할까? 지금도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제기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다 도입부라고 여러분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그냥 통념 비판 반박이라고 말을 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도입부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더 어려운 글들이 지금 이런 글들. 다만 지금 이 글은 글의 해석적인 난이도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부를 찾는데 연습하기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거의 의심하지 않았어요. 유기체가 질병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건 이제 도입부.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교리를 따랐다는 거죠. 뭘 믿었어요? 질병은 있잖아. 체계, 불균형으로부터 유발되는 거야. 자, 전염병은 뭐 때문이다? 미아스마 때문이다. 근데 이건 뭐야? 완전 다르죠. 미아스마는 여기죠. 나쁜 공기야. 근데 이게 누가 늪이나 썩은 물들이 내뱉는 그런 거예요.
얘가 틀렸죠. D번이 몇 번에? 38번 정답 4번 충분히 고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질병이 작은 유기체로부터 전염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은 의사들로부터 뭐 됐다? 배제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유기체도 이런 미생물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작은 유기체들이 질병을 유발했다라는 개념은 지금, now, 지금은 세균 이론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19세기 후반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온리 동그라미 이렇게 내용처럼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18세기 후반 수치는 꼭 기억해라. 한국 외대 18세기 후반이라는 거는 몇 년도예요? 1800년대입니다. 1900년대 하면 안 돼요. 자, 주된 장애물들은 뭐가 아니라 지성 때문에 아니라 문화적인 거다. 의사들은 보수적이면서 새롭고 실험에 기반한 발견들을 뭐라고 여겼던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도전이야. 나한테 도전해? 막 이런 거예요. While 자, 이 천문학자들은 빠르게 망원경을 도입했더라도 이게 우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꿨던 거예요. 그렇다 해도 의사들은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를 뭐 했던 거예요? 나한테 도전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도전해? 뭐야? turn a blind eye. 못 본 채 하다, 눈 감다, 간과하다, 무시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정답은 1번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put their price down. 이거는 양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4번 고르면 안 되고요. made way. 길을 만들었다. 나머지 turn one's attention. 관심을 돌렸다. 이런 표현. 뭐 정답은 다 될 수 없겠죠. 자, 마지막 한번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에 관한 인식은 현미경 발견 이후였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질병은 한때는 뭐였다? 신체, 체액이었어요. 그쵸? 히포크라테스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왔고 이게 뭐 어디에 대한 내용일까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표시 안 했는데 보시면 뭐 때문이다. 인과 잡았어요. 이거 원래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과에 관련된 부분 우리 학생들 많이 못 잡는다니까 이거 이런 거 잡았는지 생각해봐야 돼. 본인이 나는 읽으면서 인과적인 거 나 생각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음. attribute가 수동태로 쓰이면 A는 B 때문이다. A는 B 때문에. 그럼 어디가 결과야? 앞에가 결과야. 수동태일 때. 알았지? attribute A to B 했을 때 수동태면 앞에가 결과, B가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세균 이론의 초기 시작은 미아스마 이론으로부터 방해받았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도입부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4번. 세균을 확인하는 거는 어, 상당히 초창기로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야 우리 알게 됐잖아요. 완전 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5번. 세균 이론의 선구자들은 어, 누구였을 것이다. 현미경의 정통한 의사였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애초에 의사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본래 의사들은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현미경의 이 세균 이론의 선구자들이 의사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주제 기반형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근거 기반형에 관한 부분이었지만 따라서 38번에서 40번은 1번과 5번 선택지로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문이랑은 무관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여기 마지막에 천문학자들은 성급하게 망원경을 도입을 했더라도 의사들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망원경에 관련돼서 중앙대학교에서 이미 시험에 나왔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17세기 이건 이제 경희대학교와의 무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배경 지식적인 건데 17세기를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이 당시 기준점에 서 있는 사람 누구? 갈릴레오. 이 사람이 있기 전에는
누구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어디와 사상이 같아? 종교와의 사상이 일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랬다. 이때 17세기 전에만 해도 중심적이었던 거는 뭐가 중심이었다? 여기서는 종교가 중심이었어요. 종교가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 갈릴레오. 그리고 또 누구? 정말 다양한 애 나오죠. 뭐 데카르트, 홉스, 로크, 루소, 또 스피노자 우리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칸트 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배경 지식은 여러분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철학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좀 어려우면 우리 배경 지식에 철학과 과학 파트가 40지문이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잘 모르겠으면 다시 봐줘야 돼요. 음.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태양 중심설, 그리고 이성 중심, 그죠? 또 경험 중심, 이런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이 전후가 17세기였어요. 근데 원래 갈릴레오가 망원경 발견하고, 뭐야, 이 지구 하찮은 존재인데? 막 이런 거 보면서 같은 연금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읽으면서 이거 아닌지 않나? 막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지배적인 사고관념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전쟁을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교황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만큼 그 당시는 종교라는 거는 하나의 지배 계층의 하나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태양 중심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이런 지배 계층적인 부분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망원경이나 이런 요소도 마찬가지고 각기 다른 이런 그 뒤에 나오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의 어떤 권한이 무너지고 바뀌게 되는데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만약 필요하면 여러분 이제 배경 지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배경 지식에 따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가 아니죠. 인문 캠퍼스는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고 내일은 여러분 2021년과 2022년도를 또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과 4년은 오늘 마무리 지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23년도부터였으니까 소화해 주시고 그날 또 24년도로서 추가적인 논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경희대학교는 딱 요 정도까지만 문제 풀면 완벽하게 기출분석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대학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